자, 뒤로 넘어가서 이어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얼른 할게. 자,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유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 아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어. 어쩔 때 누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하는 거지 일부러. 2분의 파이. 여기서 부호도 변경이 안 되고 부호도 유지가 되고, 문제에서 말하는 사인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누구만큼?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뺐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누구 이용해서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든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갈 건데, 이대로 놓고 들어가잖아. 이대로 놓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식을 갖다 쓰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코사인하고 얘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고 마이너스 베타로. 그러면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우리가 뒤에 오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했을 때 이 세타의 값을 우리가 예각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1사분면이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바뀌면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바뀌게 되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면서 사인 베타로 바뀌게. 그럼 얘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바뀌겠네.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자리만 뭘로 마이너스 베타로 전부 다 바꿔주면, 그럼 얘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가 되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공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 돼. 코사인은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는 코사인은 코사인, 사인은 사인끼리 부호만 반대로 바뀌면 되고, 사인에 대한 사인 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는 누가 되고? 사인하고 코사인,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부호는 같이 따라가지. 여기는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탄젠트 함수도 덧셈 정리가 가능. 왜? 각이 같으면 탄젠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서 탄젠트 함수에서 덧셈 정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나오겠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요거 그대로 공식 가져다가 코사인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으로, 부호는 같이,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럼 이거는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누구하고 누구를 분모와 분자를 바꿔서 쓰면 글씨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자 공식 유도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과는 꼭 기억하게, 꼭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아이고, 자 이렇게.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고,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 자리만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데, 탄젠트 함수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기함수 형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서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반대로 이제 바뀌게 돼. 자, 부호가 혼동이 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부호가 혼동이 돼서 틀리는 경우 하나, 계산 실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 분모에다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하고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바뀌어서 틀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아마 공식 그대로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틀리지 않을 거야. 그냥 우리 근해 공식 썼던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돼, 얘네들은. 자, 만들어 봅니다. 먼저 하나씩 우리 각변환 했던 것처럼 하나씩 정리해 볼게. 먼저 첫 번째 12분의 11파이 바꾸면, 자 얘를 우리가 각변환부터 시작할 거야. 사인 파이에서 누구만큼 뺄 거냐면 12분의 파이만큼 빼. 그러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러면 사인이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 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양수고 2분의 파이의 짝수배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이 누구만 사인 12분의 파이만큼만. 자, 12분의 나왔을 때는 3 곱하기 4가 10이야. 그래서 3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를 잘 활용하면 문제에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 누구에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12분의 11파이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각이야. 우리가 사인 함수에서 어떤 값을 찾으라고 하면 30, 45, 60 이런 애들 가져다 찾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각들의 합과 차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형시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해서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어. 나머지는 뭐 다 아는 값들이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러면 얘가 4분의 뭐라고 적어놨대? 그러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12분의 23파이
자, 여기는 코사인 2파이에서 출발해도 되겠네. 2파이에서 얼마만큼? 12분의 파이만큼 빼. 그러면 자, 2파이에서 12분의 파이만큼 빼면 얘는 제 4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에 보는 양수야. 그러니까 그대로 쓰고 2분의 파이의 짝수배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 12분의 파이하고 똑같이. 그럼 똑같이 해도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런 것들은 숫자 기억해 놓으면 사인 12분의 파이의 값, 내가 왜 여기를 루트 6 빼기 루트 1은 그래서 쳐다봤나 보구나.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분의 파이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합니다. 자, 탄젠트 12분의 19파이. 자, 그럼 얘는 탄젠트 파이에다가 누구만큼 12분의 7파이만큼 더해줘 봐봐. 그러면 자,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 탄젠트에 보는 양수야. 2분의 파이의 짝수배야. 안 바뀌어. 그냥 탄젠트 얼마하고 똑같다? 12분의 7파이하고 똑같다. 자, 분모가 10이야. 곱해서 10이 되는 거 특수각 3하고 4 있지. 3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 있죠. 빼면 12분의 파이지만 더하면 12분의 7파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면 돼 이제. 탄젠트 얼마?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그러면 자,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분의 탄젠트 3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얼마? 4분의 파이.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유리화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다 대입만 하면 끝. 어디다가? 여기다가 4 곱하기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라. 그 다음에 플러스 8 곱하기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 그 다음에 3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4. 자,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5루트. 자, 넘어갑니다. 쉴 수 있을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늦네. 자,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각 구하래. 자, 알파가 얼마인지 베타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뭘 이용해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찾으라는 거.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값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물어봤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갖다 쓰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이 물어본 준 게 아니라 탄젠트의 값 이미 줬는데 굳이 코사인하고 사인 찾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공식이 돼.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아이고 바쁜데 그냥 그렇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러면 탄젠트 함수 값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당연히 누구겠어?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 그러면 1사분면부터 2사분면까지 보라는 얘기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될 때는 딱 하나야.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4분의 파이. 근데 사인으로 나오거나 코사인으로 나왔을 때는 사인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는 게 맞아? 코사인이 더 맞아. 코사인으로. 그런데 사인의 경우는 부호가 양수가 나오면 1사분면하고 2사분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코사인의 경우는 1사분면부터 2사분면 밖에 봤을 때 1사분면의 부호는 양수고 2사분면의 부호는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누구냐면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인보다는 누구를 가지고, 2번 같은 경우는 코사인 함수 가지고 찾아주는 게 더 유리할 거라는 거. 그러면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의 값은 얼마? 14분의 2루트 13하고 나와. 그래서 아니 3루트 나옵니다. 뭘 이용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얼마니까? 1. 그 다음에 사인 베타일 때 코사인 베타 값 찾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하면 14분의 5루트 3 나오고. 자, 이유는 얘네들이 전부 다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이 양의 값.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고. 따라서 사인보다는 누구를 가지고 오는 게 더 낫다?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풀었을 때, 왜냐면 2사분면과 1사분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내려면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그래서 14분의 3루트 3 곱하기 14분의 5루트 3, 나머지는 계산.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은 2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예각은 아니다. 둔각이다. 코사인 2분의 1의 값이 코사인 함수에서 2분의 1 될 때가 3분의 파이 60도잖아. 그래서 몇 도? 120도에서 3분의 얼마? 2파이. 그 다음에 직선의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 값이 알려주는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 직선이 x축 차표 평면에서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이 알려주는 게 뭐다? 두 문제 남았다. 뭐다? 탄젠트 세타가 알려주는 게 뭐야? 지금 좌표 평면에서. 뭐가 들린다. 뭐야? 그래, 기울기.
기울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얘야. 10번에서 직선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2x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각을 우리가 뭐로 하자? 세타라고 하자. 근데 이 세타가 예각이래. 그럼 이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밖에 없어. 그럼 기울기가 하는 역할이 기울기가 알려주는 게 결국은 탄젠트 값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기준이 있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보면 돼. 그래서 자, 탄젠트 이 각을 우리가 뭐로 놓냐? 알파로 놓자.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과 이 x축이 이루는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자. 그럼 결국은 세타라고 하는 건 누구다? 알파 플러스 세타가 베타이기 때문에 세타는 누구에서 누구를 뺀 것과 같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게 일단은 탄젠트 알파의 값이 2이고 탄젠트 베타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야. 자, 1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주면 돼? 세타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문제 풀게. 그래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값. 일이네. 그러면 결국은 탄젠트 세타 값이 1이고 세타는 예각이야. 조건에서 세타는 예각이라 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각이므로 세타는 얼마? 4분의 파이 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자, 넘어가도 될까? 넘어갑니다.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B, C 각 B가 주어져 있고 변 BA의 연장선 위에 선분 AD가 4가 되도록 점 D를 잡았을 때 탄젠트 DCA가 7분의 4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놓게 일단 읽기 편하게 각 DCA를 세타라고 놓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루는 각과 길이가 나오는데 직각삼각형이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탄젠트의 값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탄젠트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직각삼각형 CDB도 있고 CAB가 있으니까 각 C 쪽에 있는 이 각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들어가게. 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으니까 각 DCB를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각 ACB를 우리가 베타라고 놨을 때 세타는 알파에서 누구만큼 뺀 거하고 똑같아. 베타만큼 뺀 것과 같이 각 DCB를 알파로 잡고 각 ACB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각 DCA에 해당하는 세타는 누구에서 누구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자, 먼저 탄젠트 알파부터 정리합니다. 탄젠트 알파는 누구분의 A분의 6의 값을 가지고 있고 탄젠트 베타의 값은 A분의 2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7분의 4. 자, 요거 3개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 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리고 1 플러스 얼마가 돼? a제곱분의 12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니까 a분의 4
자, 이거 펌분수 정리시키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12분의 4a고 이 값이 얼마냐? 7분의 4네. 그러면 4 약분시키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12는 7a와 같고 따라서 a는 3 또는 a의 값은 얼마다? 4. a의 조건이 특별히 다른 조건 없기 때문에 a는 3 또는 a는 4 하면 됐네. 다 됐네. 성훈이 어디가 이상해? 응. 오늘 무한등비급수 마지막 활용 문제 도형편 나왔었잖아. 그 도형 나왔을 때 특히 닮은 관계에 만들어지는 도형들에서는 그 공비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그 닮은 비의 역과 그 공비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 문제 풀 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비순환 소수가 아니라 순환 소수에서 뭐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게 이렇게 많이 복잡해. 그게 비중을 두는 내용은 아니야. 절대로 비중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 중에 무한등비급수를 이미 보고 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되고,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수열의 극한의 조건 있잖아.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극한값 찾는 방법들이 있었잖아. 부정형의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에 만드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무한등비수열에서 수렴하는 조건이 있었잖아. 공비의 조건.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으면 뭐가 돼? 공비만 확인할 건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다를 때는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하나 들어가고, 그거하고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했던 게 무한등비 급수. 무한등비 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수렴하는 조건 중에서 뭐만 빠지면 돼? 등호만 하나 빼주면 됐었잖아.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한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공비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됐잖아. 그래서 수렴 조건에 해당하는 공비하고 첫째 항을 우리가 찾게 되면 수렴할 수 있는 값을 찾을 수 있는 거, 그 방법이랑, 그 다음에 도형의 형태가 나왔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걔만 찾아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라던가 얘네들이 서로 닮으면 아닌 건지, 아까 같이 내분점이 나왔을 때 길이의 피해 관계가 나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서 찾으면 좀 복잡한 형태들도 다 나오고, 극점 같은 경우는 X좌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모양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경우는 Y좌표는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더해서 찾아주면 되고, 위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좌우로 가는 거는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알고, 위아래로 내려오는 건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규칙 찾는 거 있잖아. 항상 그런 것들 좀 차분하게 찾으면 찾아. 그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막 헷갈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막 포기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단어는 아니니까 그 신경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에서 좀 추가되고 있는 거잖아, 공식이. 근데 지금 사용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극한 배울 때 좀 많이 보일 거야, 눈에. 이런 것들 공식을 가져다가 극한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이 오늘 외웠다고 해도 내일 아침 되잖아. 그럼 잊어버리는 데가 미적분에 들어와 있는 공식들이야, 특히나.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부호가 바뀌는 거 있고 같은 거 있고 이러잖아. 비슷비슷하면서 모양이 막 바뀌어. 탄젠트 같은 경우도 위아래 부호가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 말했잖아,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식을 좀 정확하게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좀 외울 필요는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진짜 뒤에 가서 더 많이 쓸 거야.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든 어떤 모양을 좀 변형시킬 때 여기 나오는 공식들이 많이 사용이 돼. 덧셈 정리 공식이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지만 극한값을 가게 되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형시켜줘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보여.
아주 많이 풀어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식이 이제 헷갈리니까 지금 좀 탄탄하게 공식을 좀 시간 있을 때 외워둘 필요는 있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해야 될